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13단원 실력편 문제들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있는데 단순히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많은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정수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 공통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 그러면서 연립 1차 방정식도 물론 있습니다만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3개 이상인 것들 맞습니까? 그리고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형태들을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웠었고요. 자, 이번 시간 다루는 문제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디어들이 창의적으로 기막히게 푸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논리를 가지고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곰곰이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근본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바로 지난 시간에서 1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지수 3개, 식 3개짜리 푸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x, 2y, 4z, xy, 이거 뭐지? 4yz, 2zx, xyz. 뭔가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살짝 다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지. 근거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살짝 달라요, 이게. 근데 봤더니 x, 2y, 4z니까 그냥 아예 생각해볼까, 이걸? x, 2y, 4z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 덩어리가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자, 이게 감마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식이 제일 첫 번째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2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를 봤더니 xy는 당연히 알파 베타가 아니야. 그런데 요 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가 2xy, 8yz, 4zx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2xy는 이렇게 곱한 거잖아.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yz는 이렇게 곱한 거 맞습니까? 따라서 베타 감마가 되는 겁니다. 4zx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감마 알파가 되고 여기가 44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개수가 전부 다 111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단 그게 개수가 11이 아닌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리가 똑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이걸 셋 다 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8xyz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식의 양변을 얼마 곱해야 돼요? 8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8xyz,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 감마는 8, 6에 48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요거를 푸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 세근의 합, 두 개씩의 곱의 합, 세 개의 곱,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3차 방정식이 뭡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됐습니까? 플러스 44t 마이너스 48 이퀄 0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새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겁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1은 안 되고 2를 집어넣어 볼까? 8, 48 얼마야? 88 마이너스 48 오케이. 이렇게 하면 9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6. 그러니까 실제로 t는 2가 근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은 1, 마이너스 12, 44, 마이너스 48 이렇게 하시면은 2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1,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24, 마이너스 48 해서 0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t-2로 인수분해가 되고, 요 인수 바로 됩니까? 6, 4, 24죠. t-4가 되고 이게 t-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근이 뭐예요? 2 아니면 4 아니면
6이 세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근이 되는 건데 이 세근이 사실은 뭐냐면은 알파, 베타, 감마인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도 있고 감마, 알파, 베타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건 뭡니까? X, Y, Z의 순서상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X이고 요게 2Y이고 이게 4Z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X고 이게 4Z이고 이게 2Y일 수도 있고요. 요게 2Y이고 이게 4Z이고 이게 X일 수 있고요. 여기가 2Y이고 X이고 이게 4Z일 수도 있고요. 자, 조합이 어떻게 됩니까? 4Z이고 이게 X이고 2Y일 수가 있고 이게 4Z이고 이게 2Y이고 이게 X일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제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순열과 조합을 배우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예쁘게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요게 X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거 바뀔 수 있죠. 두 가지. 이게 2Y일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게 4Z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바뀔 수 있습니다. 6가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X하고 Y하고 Z가 궁금한 거니까 총 6종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X가 2, Y가 2Y가 4니까 Y가 X가 2, Y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Z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 2분의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가능한 거죠. 다 써볼까요? X가 2, 4Z가 4니까 Z가 1, 그러니까 3. 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쓰지 말자. 자, 이런 식으로 쭉 구해서 구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출발하는 원리가 뭔지 이해하겠어요? 아니, 출발하는 원리가 이 자체에서 XYZ가 아니라 X2Y 4Z이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나머지는 앞에 했던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3-20번. 네. 자, 이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모르는 문자 몇 개입니까? XYZ 3개입니다. 식이 몇 개 나와 있습니까? 꼴랑 2개밖에 안 나와 있지. 따라서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네. 봤더니 1번! X가 3일 때. 좋아. X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Y 플러스 Z는 3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Y. 그 다음에 여기는 YZ, 여기는 3Z, 이퀄 마이너스 9가 나오고요. 이거 Y 플러스 Z가 0인 거 확인했으니까 3Y랑 3Z 더해도 0이 되겠죠. 따라서 YZ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Y하고 Z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Z 제곱은 마이너스 9가 돼서 Z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질문이 YZ 값을 구하는 거니까 Y가 3이고 Z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Z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그냥 풀어보는 거야.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 거 풀려고 그러는 거야. 두 번째 게 뭐냐? YZ가 실수가 되기 위한 실수 X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깔끔하게 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YZ를 구하는 문제야. 굉장히 평이한 문제죠. 두 번째 거는 굉장히 낯선 문제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는 게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조건이냐면 실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무언가 연산하는 거죠. 그 실수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뭘 많이 활용했습니까? 바로 판별식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실근을 많이 활용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인 거야. YZ가 실수가 되는 실수 X값인데 YZ가 실수가 사실은 XYZ가 전부 실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따로 YZ를 한 묶음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YZ가 한 묶음, X가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지금 Y하고 Z가 실수니까 다시 말하면 이 Y하고 Z가 실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요 식에서는 Y하고 Z는 남겨놓고 여기는 3-X 그러니까 Y하고 Z 따로 X 따로 이렇게 자, 요 식도 이제 YZ가 여기 있죠. YZ도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는 요렇게는 x로 묶어내면 y 플러스 z가 됩니다. 이퀄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이거를 yz만 남겨놓고 이 y 플러스 z 자리에 3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x에 관한 식이 되니까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빼기 x에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x가 되고 정리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은 이 XYZ 모르는 문제가 3개잖아요.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XYZ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이 Y하고 Z를 전부 다 X에 관한 식으로 Y하고 Z를 전부 다 X에 관한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름 아닌 Y하고 Z의 합과 곱이야. 문제가 실수 조건이 있네? 어떤 느낌입니까? 합과 곱이 나와 있으면 이 YZ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의 T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0. 이것의 두 근이 y하고 z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합, 곱. 그러니까 이것의 두 근이 y하고 z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y하고 z가 실수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실수 조건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중학과정에서는 막 어거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했지만 고등과정 그게 아니라 이 식을 실수 조건, 판별식, 2차 함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판별식이 뭐냐면요. d는 3-x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가 나오고요. 이게 실근 때문에 0 이상이라고 푸는 겁니다. 서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0 이상이 되는 거고요. 요걸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고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2x니까 플러스 6x가 되고요. 상수항 9 여기는 9, 4, 36이니까 더하기 45 이퀄 0 이상.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 이하. 인수분해 됩니까?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3 0 이하. 따라서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 x 값의 범위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훈을 기억을 하냐면은 실수 조건 실근의 조건이 나오면서 대칭성이 있으면 이것들은 합과 곱으로 표현하기가 쉽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서 표현을 해가지고 실수가 된다는 말은 실근이 나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고급 테크닉인데 거의 몸에 막 배일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1 과정에서 이 상표는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계속 다음 조건. 자, 비슷한 내용들인데 살짝씩 달라요. 하지만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x, y에 관한 두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거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x, y가. 다만 2차고 2차니까 좀 많이 복잡하잖아. 그리고 A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냐?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한대. 그러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실근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자, 물론 A가 실수지만 XY가 실수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고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합과 곱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됩니까?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xy만 남게 되지요. 그럼 이 식은 a-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합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x 플러스 y를 새로운 문자 k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요게 뭐냐면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xy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2배라는 거 빼는 거니까 2a 플러스 20이 되고 요 값이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넘기게 되면은 k의 제곱이 뭐냐면은 2a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뭐야? k가 뭐야 지금? x, y, 플러스 y인 거잖아 지금. 그죠? 요 값이 k잖아 지금. k를 제곱한 게 이거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1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곱을 구하고 합을 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xy가 문제에서 뭐예요? 실수를 갖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식은 뭐를 만족하는 것을 그리냐면요. 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뭐 똑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a-10의 t 플러스 a-10 은영 이것의 두 근이 뭡니까? 두 근이 x하고 y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건데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이 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a-10 마이너스 4의 a-10이 되고요. 이게 0 이상이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죠. 따라서 풀어보니까 2a, 4a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하니까 플러스 30이 되고요. 여기 0 이상이 돼서 a는 15 이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를 풀다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 한 번 있었지. 좀 굉장히 낯선 상황. 그게 뭐냐? 이렇게 막 구하는 건 평범한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생긴 표현이 굉장히 좀 어색했잖아. 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트가 들어가는 그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K제곱은 A가 실수란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절대로 2A-10이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음수일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2A-10은 항상 0 이상이 되고 A가 5 이상이 되어야 되므로 정답은 A는 5 이상 15 이하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내용이 살짝은 다르지만 이 앞에 원리하고 완전히 똑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처음에 풀었던 19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 그 다음 20번 문제는 x, y, z인데 어쨌든 동일하게 x, y 한 묶음, y, z 한 묶음, x 한 묶음 해가지고 역시 또 근거계수와의 관계.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 y, z가 아니라 그냥 x, y, a가 있는 것 뿐입니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자, 원리가 역시 동일해요. 네, 뭐 문제를 풀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뜻인데 문제가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습니다. 인수분해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근이 알파하고 베타 두 개 나와야 되고 여기서 감마하고 델타가 나와야 되면서 이 네 개의 근이 서로 다르면서 전부 다 실수가 되면 되겠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구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정식이 근이 두 개씩 서로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지만이 문제의 조건을 일단 만족합니다. 역시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지만이 말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걸 풀어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됐습니까? 요거는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2 루트 2, a 플러스 2 루트 2가 0보다 크려면은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다시 말하면 2 루트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거나니까 결국에는 a는 2 루트 2보다 크다가 돼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위에서도 근 2개, 아래에서도 근 2개 나와야 되므로 일단 이걸로부터 얻게 되는 값은 a는 2 루트 2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단계는 있지만 이게 왜 답이 아닙니까? a가 2 루트 2보다 크다가 맞긴 하지. 그런데 이런 거지. a가 2 루트 2보다 크다고 하면은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 인 건 맞지만 이게 서로 다른 네 실근인 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뭐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근이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나오고 여기서 근이 2하고 3이 나오면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지만 이건 서로 다른 네 실근이 아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무슨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요? 플러스 이 두 2차 방정식이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공통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공통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지. 공통근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보는 겁니다. 좋아. 그때 어떻게 풀었죠? 공통근을, 새로운 거, 공통근을 쌤이 X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또 쓰기 귀찮으니까 X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X가 과연 있으면 요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거죠. 이걸 연립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X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공통근을 X라고 하면 그 X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주어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만 아니라고 하면은 요 식은 넘겨서 나누시면 되는 거죠. 자, 0일 수 있는 점을 봤더니 일단 A는 무조건 2루트 2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절대 0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X 값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넘기고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그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요거랑 요것의 방정식이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안 한다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공통근 있으면은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아니라 세실근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지? 그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을 원래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2 마이너스 A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게 아래에다가도 구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 나와서 어쨌든 A가 얼마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이런 거지 지금. 요런 공통근을 가지려면은 A는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통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A가 3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답지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A가 2루트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또는 A가 3보다는 크고 이렇게 보통은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하시겠죠? 좋아요. 자, 13-22번을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X에 관한 두 3차 방정식이 모두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근이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수고 두 개가 허수인 거야. 허근인 거야. 이 3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뭔가 비슷하네. 5x제곱 pq, 5x제곱 qp 뭐 이런 느낌인 거야. pqa. 자, 그랬을 때 일단 한 개의 실근 두 개는 같습니다. 실근이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일 때 정수 PQ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공통근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통근이 뭔지를 먼저 구해볼까요? 똑같아요. 선생님이 공통근을 X라고 한번 놔볼게요. 원래 뭐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X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을 만족하죠? 이 식을 만족하죠? 그럼 이 두 식이 공통근이니까 이 식이 동시에 성립하는 겁니다. 동일한 x에 대해서. 따라서 이 식을 연립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위에서 아래 걸 빼고 나면 5x제곱 사라지고요. 자, p-q의 x 마이너스 q-p는 0이 나와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p-q의 x-1은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공통근을 x라고 하면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x가 만약에 1. 이게 무슨 말이야? 요 말은 공통근이 1이라는 뜻이야. 자, 두 번째. p-q는 0. 네. 그런데 p-q가 0이란 말은 p하고 q가 똑같다는 뜻이잖아. 근데 문제에 단 p하고 q가 p가 더 크다고 나와 있잖아. 따라서 요 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통근이 1이라는 뜻인 거야. 공통근이 1이었을 때 문제가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PQ, 단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보세요, 이제. 자, x가 1이 된다고 하면은, 공통근이 1이 된다고 하면은, 원래 주어진 식의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5 더하기 p 더하기 q는 0이고요. 5 더하기 q 더하기 p는 0이니까 5 더하기 p 더하기 q는 0이란 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PQ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근 하나가 뭐라고요? 1인 거야. 그럼 이런 말인 거지. 원래 주어진 식 두 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5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는 0. 5x의 세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p는 0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근이 둘 다 있는 겁니까? x는 1이라고 하는 게 다 공통근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조립집합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해볼까요? 자, 5, 0, p, q. 인수분 해보겠습니다. 1, 5, 5 플러스 p, 5 플러스 p, 5 플러스 p 플러스 q가 되는데 방금 앞에서 5 플러스 p 플러스 q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0이라고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x-1에 5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플러스 p 이퀄 0이 나오고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동일한 논리로 어차피 이거는 p하고 q가 이 식에서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요거 인수분해하면 x-1에 5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플러스 q는 0 이렇게 나옵니다. 풀어보면은. 이런 거지. 여기서 허근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또 허근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허근 두 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5, 20 괄호 열고 5 플러스 p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허근가 돼야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20에 5 마이너스 q가 0보다 작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문제의 조건이 되는데 문제에서 PQ가 정수라고 나와 있고 P가 Q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답이 무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몇 개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거 약분해가지고 보면은 4가 되고 이게 5가 되고요. 그죠? 그럼 정리하면은 5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따라서 쓸게 그냥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p 0보다 작다가 되겠고 넘기고 나누니까 p는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식이 똑같으니까 풀면은 q는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대강 얼마냐면요.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3.75인가요? 하여튼 마이너스 3. 얼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크려면 가능한 p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막 이런 숫자인 거야. q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pq가 정수이고 무슨 식 만족합니까? p 플러스 q 플러스 5가 0을 만족하는 거니까 p하고 q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가능한 게 몇 개 없죠. P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Q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이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조건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에서 P가 Q보다 크다고 했는데 현재 Q가 더 큰 거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P가 마이너스 2이면 Q가 마이너스 3이면 문제 조건 만족합니다.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5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P가 더 큽니까? 맞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까? 만약 P가 마이너스 1이면 Q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데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잖아. 따라서 만족하는 답은 P는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풀만합니까? 막 엄청난 문제들은 아니지. 네. 조건이 뭔가 살짝 하나씩 부족하면서 정수 조건, 실근 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합과 곱 이런 걸로 푸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방정식 단원에 거의 이제 끝판왕급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방정식의 제일 마지막 단원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등식 들어가는 거예요, 14단원. 이 방정식이 당연히 가장 클래스가 높은 형태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양의 정수의 관식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요 자체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문자 XY 두 개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두 개야, 하나가 아니야. 이게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 1번 문제. 양의 정수의 구하세요. 딱 봤더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래? 모르는 문자 두 개, 식은 하나.
단 양의 정수회니까 그 양의 정수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자, 선생님께서 정수근 문제가 나왔으면 항상 정수 곱하기 정수 형태의 문제를 만들으라고 했어. 그래서 좋아,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정수 곱하기 정수를 만들고 싶어. 좋아, x제곱이 보이네. 이거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x가 있으면 참 좋겠네. 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가 있네. 여기에 마이너스 y가 있으면 xy에 마이너스 붙은 게 다 등장하죠. 자, 플러스 2x가 있으면 여기다 플러스 2가 있으면 여기 플러스 2x가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y가 되는데 플러스 y가 되니까 플러스 3y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었을 때는 여기 나머지가 상수가 나와야 돼. 근데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거에 또 약수 배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 풀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예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봤더니 이게 양의 정수에 되나? 그러니까 정수근은 정수근인데 양의 정수근이니까 그 이 식을 봤더니 x는 뿅뿅뿅 3개나 있고요. y는 2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y가 조금 더 쉽잖아. 그래서 일단 y가 정수인 거 맞습니까?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y 이런 식으로 y만 묶어보겠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는 0. y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성립하는 거지. 얘를 넘기면 x 마이너스 1에 y가 남고 x가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x가 1이면 이거 0이고요. x가 1이면은 이 식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가 1이 아닌 건 확실해. 맞아요? 따라서 이 식은 넘겨서 나누시면 y는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9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면 문제가 양의 정수기 때문에 분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가 되면 안 된다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풀기 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고 싶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착오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봤더니 이게 이제 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이 식이. 그래서 봤더니 분자가 x-1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x-1분의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x-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2x가 있으니까 여기 3x가 있어야지 원래식과 똑같죠? 3x-3을 만들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x가 남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3이 남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x-1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x, y가 전부 정수지. y가 정수인 거 확실하지. 오케이. 그러면 x가 정수고 y가 정수인데 얘가 정수인데 이거 정수인 거 확실하죠. 근데 이게 정수일지 아닐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y가 정수이므로 무조건 얘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y가 정수가 되려면은 x-1이 반드시 뭐가 됩니까? 6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x가 양의 정수인 거야. 당연히 1은 안 되고요. x가 가능한 게 2가 가능하죠. 그러면 6 나누기 1을 하니까 되는 거죠. x가 3도 가능합니다. 6 나누기 이게 x-는 2니까 6의 약수가 되는 거죠. x가 4도 가능합니다. 4 빼기 2라면 3이니까 6 나누기 3은 역시 정수입니다. 5는 안 되지. 6 나누기 4가 되니까. 6도 안 되고 7이 됩니다. 7. x가 7이면 6 나누기 6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4개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x값만 있는 게 아니라 y값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 y는 구해보겠습니다. x가 2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게 2 빼기 1은 1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5 빼기 6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얘는 당연히 답이 안 되는 거죠.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x가 3이면 6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값이 3이 되는 거니까 3, 3 사라지고 여기는 y가 3이 남습니다. 4가 되면 6 나누기 3을 하니까 2가 돼서 7 빼기 2 하면 이 값이 5가 나오고요. 7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10에서 1 빼니까 이 값이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답 x가 3, y가 3, x가 4, y가 5.
x가 7, y가 9 이렇게 세 쌍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x하고 y가 대칭스러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 쉬운 y를 딱 포커스를 놓고 식을 한번 변형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6y제곱은 360.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x제곱 더하기 6y제곱이 360이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6의 배수, 6의 배수입니다. 맞죠? 이 식이, 그러니까 x의 제곱은 6 곱하기 3, 6은 얼마입니까? 6, 6이 30입니까? 60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고 물어보시면 이게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요 값이 양수이므로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y가 엄청 많은 게 아니야. 절대 y제곱은 6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로 제곱수 중에서 60을 넘지 않은 최대 숫자가 7, 7에 49, 8, 8에 64. 그러니까 8은 안 되고 7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 y 값이 1, 2, 3, 4, 5, 6, 7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양의 정수니까. 8부터는 안 되는 거야. 이걸로 충분한 거서 이거 전부 다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y 제곱 해볼까요? 자, y 제곱은 1, 4, 9, 16, 25, 36, 49. 좋아, 그냥 나온 김에 60 마이너스 y 제곱도 한번 구해볼까? 여기 60에서 뺀 거야. 59, 56, 51, 44, 35, 24,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지금 6을 곱한 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6을 곱한 게 x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6을 곱해볼까요?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이건 탈락입니다. 6을 곱해볼까? 6 곱하기 56. 완전 제곱식 아니죠. 탈락. 6 곱하기 51.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6 곱하기 44. 안 되는 겁니다. 6 곱하기 35.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왜? 24 자체 안에 6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6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안에 6의 배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홀수는 전부 다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짝수지만 6의 배수가 아닌 겁니다. 6의 배수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은 6 곱하기 24가 되는 거니 144가 되고 144가 이게 1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답이 되겠고요. 따라서 만족하는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y가 6이 되겠습니다. 그때 x가 얼마입니까? x제곱이 12의 제곱이니까 x가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구하는 과정이 뭔가 정수 조건, 공통분 들어가면서 분명히 앞단원과 다른 느낌이 있지만 풀다 보면은 딱 그 유한한 내용을 가지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수 xy에 대하여. 이런 단어가 없네요.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런 말이 없네요. 어쨌든 x 연산 y는 앞에 거 뒤에 거 더하시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걸 빼는 겁니다. 이걸로 정의했을 때 자, 이번에 정수 조건이 나와 있는 거야. 정수 ABC가 이거를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우선은 A 연산 B를 구하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하시고 앞에 거 뒤에 거를 뺀 거를 이렇게 곱한 거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연산 B 연산 C는 A 연산 B 연산 C는 A 연산 B 앞에 거랑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빼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한 걸 빼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위에 나와 있잖아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고요. 거기에 C를 더하시고 빼기 여기다가 C를 곱한 걸 빼주니까 AC, BC, ABC 자 이렇게 되고요. 요게 지금 0을 만족한다는 걸 풀어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서 딱 보면은요. 이런 느낌이죠. A 하나, B 하나, C 하나. 오케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느낌 맞습니까? 그 다음에 ABC.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 많이 봤던 형태입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많이 봤던 형태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이거 알겠어요 지금? 다시 써볼게 쌤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B, BC, CA, ABC.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온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걸 지금 세정수 ABC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ABC가 좀 식은 하나. 그치?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는 문자 ABC 3개. 그런데 정수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뭔가 인수분해 내지는 뭔가 예쁘게 고쳐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고칠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왔던 표현인 거를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잖아. x 마이너스 알파, 그냥 a 할게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는 0의 세근이 a, b, c잖아. 그럼 그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 플러스 ab, bc, ca, x 마이너스 abc 는 0.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식이. 이미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게 지금 능력인 걸 갖다가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요 식을 전개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식과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A, B, C 요게 있고 요게 있으니까 이 식의 x에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요 식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예. 이겁니다. 1-A, 1-B, 1-C를 구하면 1-A 플러스 B 플러스 C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래다 쓸까요? AB, BC, CA 빼기 ABC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주어진 요 값이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값도 0 맞습니까? 그렇죠. 이 전체가 통째로 2항이 되면은 이것이 남게 되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것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히네. ABC가 정수입니다. 3개를 곱한 게 정수 곱한 게 1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1일 수 있고요. 2개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개가 마이너스 된 방법이 이것일 수도 있고 요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합 자체가 셋 다 1이거나 2개가 마이너스 1, 하나가 1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정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죠. 셋 다 111이 되려면 얘가 1려면 A는 0, 얘가 1려면 B는 0, 얘가 1려면 C는 0이니까 한마디로 0하고 0, A, B, C가 싹 다 0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되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되려면 B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역시 2가 되면 됩니다. 얘가 1이 되려면 C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0,2,2 또는 2,0, 이렇게 가능해서 실제 답이 되는 조합이 이렇게 4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되겠죠? 최대값은 정답 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수학 상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정말 거의 종합 선물 세트의 그런 느낌으로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판별식 이런 것들이 이번 시간에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13단원이 중요하면서 방정식의 가장 마지막 수준까지라 생각하시고 자 13단원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